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고는 하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을까요? 일단 현황을 보죠. 이게 2022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148만 2천 건, 그 중에서 32만 5천 건이 그 사기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5건 중에 한 건은 사기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을까? 가장 큰 이유는 사기치면 무조건 돈이 남는 장사다, 그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이제 고소 전 단계에서 보면은 사기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고소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5.8%만 고소를 합니다. 이게 2020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제 돌린 설문에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었으면은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치면은, 그러니까 25.8%니까 한 7억 정도는 그냥 남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를 안 하니까. 그리고 사기꾼은 특징이 사기친 돈을 다 차명으로, 남의 이름으로 다 돌려놓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봐야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사기죄로 포장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기소되는 게 2건밖에 안 되니까 20%만 기소가 되거든요. 아까처럼 고소 단계에서 벌써 25.8%만 그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는 7억이 남고요. 남은 그 돈에서도 지금 20%밖에 안 되니까 훨씬 줄고, 법원의 선고 단계에서도 보면 형이 되게 낮아요. 한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그 취업 사기를 했는데 피해 금액이 8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했는데요. 여러 명을 상대로 피해 금액이 4억인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베트남이 우리보다 선진국도 아닌데 이렇게 형이 있어서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는 무조건 사기치면은 교도소 또 잠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기친 돈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게 다 뭐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 그 국감 자료이긴 하지만은 사기 그 전과 구범 이상이 초범보다 많은 그런, 이렇게 2018년도 통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우리나라 그 법이 지금 잘못돼 있어가지고 사기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법 운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잘못돼 있어서 사기꾼이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법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 운영이 잘못돼 있습니다. 형량을 보면 우선 그 형법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년 이상 징역이고요. 50억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 그게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왜 그걸 벗어나게 되는지 판사가 이유를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표가 형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 검사가, 제가 현직 검사 때도 그렇지만 이 사기 사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소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그 개개 양형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형도 거기에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너무 이게 낮습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시대적, 사회적, 국민이 신뢰하는 양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이트 그 영상에 보면. 근데 지금 모든 특히 피해자들은 지금 사기죄가 너무 형이 낮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이게 국민이 신뢰하는 양형이 아니고 대한민국 형이 너무 낮다고, 사기죄가 너무 형이 낮기 때문에 뭐 재범, 삼범 뭐 진짜 사기 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판인데 이 양형위원회가 지금 양형 기준을 너무 낮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뭐 법관이나 판사나 아니면 교수 중에서 이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12명인데 법관이 14명, 4명, 검사가 2명, 변호사 2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 2명,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 있는 2명. 그래가지고 이제 12명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법관이나 이제 그 검사들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형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거기 그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은 이게 일반 사기하고 조직적 사기로 나눠놨는데요. 일반 사기를 일단 볼게요. 일반 사기에 있어서 기본 구간, 감경 구간, 기본 가중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기본 구간만 볼게요.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6월 이상, 1년 6월 그 이하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을 보면은 한 1년 이하 사기치면은 한 실형 1년 정도 나온다. 이게 합의가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기간이 1년에서 4년 사이로 됐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2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한 5억 가까이 사기치면은 한 그 금액의 반 정도 나온다. 한 2년 6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3년에서 6년 사이. 중간 지점은 한 4년 6개월. 그러면 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49억을 사기쳤다 그러면은 한 6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죠. 너무 이게 형이 낮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그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양형 이 기준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첫째 양형 기준 초안을 갖다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각계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이제 공청회도 열고 뭐 국회도 보내고 해가지고 의견 조회를 해서 그러면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거 너무 형이 낮다 그러면 또 이제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정한 겁니다. 정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관보에 최종 의결이 되면은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관보에 게재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최소한 뭐 2배나 3배 정도 지금 현행 기준에서 올리면 그것도 상당히 좀 엄벌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올려서 한번 운용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굳이 법 개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이 신뢰하는 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민이 신뢰하는 양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례로 우리 그 양형이 너무 낮다는 게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테라 루나 사태 그 권도영이가 지금 그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여권 위조죄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기 사건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범죄 인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빨리 그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해서 1심에서는 지금 미국으로 이제 인계하는 걸로 인도하는 걸로 지금 1심 판결이 났더니 권도영이 미국으로 안 가려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항소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미국으로 가면 아마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거 뭐 그 정도 안 나오죠. 거의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형이 낮으니까 비를 쓰고 지금 한국에 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거든요. 이거 그야말로 이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그 법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그 자기 죄값에 맞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기치는 거는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 다시 말해서 사기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뭐 나중에 사기죄가 이제 혐의가 밝혀져서 구속돼서 어떤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남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법 규정이 지금 잘못돼 있다고 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법은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양형 실제로 그 적용해서 운영하는 법 규정 그거를 좀 양형위원회에서 그걸 좀 올리면 어느 정도는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한때 우리가 성 관련 범죄가 형량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형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면 완전히 이제 굉장히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기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사기는 좀 예방되지 않을까. 물론 형을 높인다고 해서 완전히 뭐 사기 범죄가 많이 확 획기적으로 줄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 분위기가 글로 간다면 더군다나 이제 이게 여기 양형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그 바라는 거를 이렇게 거기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의견도 다르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뭐 법을 개정 안 해도 양형위원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 좀 그 현실에 맞는 그런 감각을 가진 분들로 좀 구성이 돼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현실에 맞는 그 양형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차명으로 돌려놓고 그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사기를 쳐도 교도소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차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뺏길 염려는 없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왜냐하면 나가면은 그 숨겨놓은 돈이 다 퇴직금으로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도소에서 사기범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 수감 생활하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불편한 게 하나 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 돈을 그냥 내 그 계좌에 있는 돈처럼 바로바로 쓰진 못하지만은 이게 나가더라도 그 돈이 다 늘하게 지금 보관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행복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기를 쳤으면 남에게 피해자한테 고통을 줬으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형이 약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기를 치면은 패가망신하고 쪽박을 찬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기가 판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농경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뭐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옆집에 그 뭐 숟가락이 몇 개고 다 아는 그런 그거 말 한마디 다 거기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 사회였는데, 이게 지금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게 상업 내지는 어떤 지금 서양처럼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바람에 많은 사회에서 사기 많이 치고 특히 66.2%가 그 사기꾼과 피해자 관계에서 아는 사람이 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통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이제 문서로 남기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죠. 2019년도에 흥사단에서 이제 그 설문을 돌려서 5천 명을 상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지금 10억 원이 당장 생긴다면은 뭐 잘못하고 한 1년 정도 교도소 들어가도 뭐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5천 명 중에서 40.1%가 좋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해이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경쟁 위주인 그런 교육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운동도 벌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거 남기는 그런 운동, 그다음에 사기치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이런 인식도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사기공화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형량이 낮아서 이제 사람들이 사기에 대한 범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사기를 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